원피스 1095화의 초기 스포일러 주장은 팬들이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르톨로뮤 쿠마쿠마의 아버지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초점을 맞춘 플래시백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주얼리 보니가 아크 초반에 직접 본 에그헤드 섬에 쿠마가 남긴 기억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가드벨리 플래시백으로 이어지며 아마도 쿠머가 그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드벨리에 존재했음을 입증함으로써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 가드벨리 플래시백은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는 곳보다 38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가드벨리 사건도 38년 전에 발생했으며 이는 이 플래시백이 사건을 다룰 것임을 시사합니다. 가드벨리도 웨스트 블루에 있다고 합니다. 원피스 1095화의 초기 스포일러는 가드벨리에서 실레스첼 드래건즈가 조직한 토너먼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토너먼트에서는 천상의 용 세계의 다양한 종족의 전사들이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초기 스포일러는 또한 이번 토너먼트가 부족의 종료를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토너먼트에서 패자로 간주되는 부족이 멸종되었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스포일러는 해당 토너먼트가 쿠마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음 호에서는 쿠마의 종족이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동료 부족 중 한 명이 토너먼트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이것이 수행된다면 실제로 그와 많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팬들은 비스트 파이러츠의 루너리언 킹과 마찬가지로 쿠머도 그의 종족의 유일한 생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피스 1095화의 초기 스포일러는 팬들이 어린 시절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갈링 피가랜드 문제에 게다가 샹크스와 똑같이 생겼지만 헤어스타일도 다르다. 스포일러는 또한 플래시백이 38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팬들이 소개에서 본 턱수염과 그에 상응하는 달 모양의 머리가 누락될 만큼 젊다고 주장합니다. 원피스 1095화의 스포일러에 따르면 다가오는 장가드벨리 플래시백이 포함됩니다. 이 회상에서 실레스첼 드래건즈는 과거 가드벨리 섬에서 토너먼트를 조직하여 서로 다른 종족의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토너먼트는 부족의 종료를 결정합니다. 이가펠리 플래시백 또한 다른 헤어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생수와 똑같이 생긴 젊은 피가어런드 가어링이 등장합니다. 이 플래시백에서 훨씬 더 젊어진 갈링은 달 모양의 수염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어살러뮤 쿠머의 종족, 그의 배경 이야기,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이 플래시백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추가 원피스 1095장 스포일러에 따르면 가드벨리는 웨스트 블루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스포일러는 또한 가드벨리가 토너먼트의 배경일 뿐이며 직접적으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쿠마와 연결됨, 이러한 충격적인 폭로로 인해 팬들은 가드벨리 사건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이론을 갖게 되었으며 그림은 점차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로 인해 팬들은 쿠머의 종족이 가드벨리 토너먼트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대중적인 이론에 따르면 쿠마는 갓벨리, 가드벨리의 노예였으며 이곳에서 그의 아버지 가오프와 함께 그 섬으로 갔던 몽키 디 드래건을 만났습니다. 바위 해적 38년 전 락스 파이러츠와 가오프 및 라저 연합군 간의 전투에 대한 기록은 없으므로 이것이 쿠머와 드래건이 만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유 록스디 제백바위 해적단의 선장인 가 수년 전 갓벨리를 공격한 것은 아마도 섬에 자주 드나드는 철룡을 쓰러뜨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락스는 세계의 왕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그는 천상의 드래곤을 상대해야 합니다. 흰수염, 빅맘, 카이도 등의 해적들을 포함한 일당 전체를 이끌고 갓벨리를 공격했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
이제 생스처럼 보이는 피가어런드는 싱스가 그가 허용하는 것보다 세계 정부와 훨씬 더 연결되어 있다는 오더의 또 다른 주요 힌트입니다. 피가어런드와 생스 사이에 부자 관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팬들은 원피스 1095화에 젊은 피가랜드가 등장한다는 사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가드벨리에 대한 르케 공격을 진압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으며 향후 장에서 이 이론이 검증되기를 바랍니다. 인기 있는 팬 이론 중 하나는 가드벨리 토너먼트가 로네리언즈와 같은 강력한 종족의 멸종을 초래했으며 쿠머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가드벨리는 원피스 시리즈에서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으며 오다가 이러한 미스터리를 점차 밝혀내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스릴이 넘칩니다. 원피스 1095화는 팬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질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을 제공할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에서 루피의 힘의 발전은 특히 초자연적인 힘인 하키에 대한 그의 숙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하키 중에서 상급 정복자의 하키 루피의 중요한 강화로 등장했습니다. 어드밴스트 컨커러의 해키는 러피가 다른 사람에게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여 의식을 잃게 만들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뛰어난 하키 형태는 루피가 순수한 결단력을 통해 적을 제압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투에서 뚜렷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어드밴스트 컨커러즈 해키의 적응성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상대에 대한 영향력으로 예시됩니다. 카이도, 만만찮은 욘코. 이 파워업은 강력한 적에게 도전하고 승리하는 루피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엄청난 힘은 루피가 고급 정복자 하키의 경계를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힘과 지배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원피스에서 악마의 열매 각성, 데벨 프루트 어웨이커닝은 사용자에게 각자의 악마의 열매 능력에 대한 향상된 제어 및 조작을 부여하는 또 다른 파워업입니다. 그러나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악마의 열매 각성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루피가 해병대 3명의 제독 중 1명인 키자로와의 만남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어 5 공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러피는 키자로가 자신의 공격을 견딜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루피의 악마의 열매 각성이 강력한 상대를 상대할 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피의 중요한 악마 열매 파워업은 기어 5 어웨이커닝입니다. 이 변환을 통해 러피는 향상된 힘, 속도 및 파괴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대를 만나면 키자로, 러피의 어드밴스트 컨커러의 해키에 비해 기어 5가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최근 키자로와의 만남은 전투 중 효율성과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 러피의 어드밴스트 컨커러 해키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원피스 스토리라인의 최근 전개는 루피의 진정한 힘의 정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팬들은 그의 흥미진진한 변신과 파워업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제 능력을 부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피의 고급 정복자의 하키가 악마의 열매 각성보다 뚜렷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어 5 파워업. 전투에서 어드밴스트 컨커러즈 해키의 전략적 가치는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고려할 때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러피와 키자로의 만남은 그의 힘의 한계를 조명하고 팬들에게 주인공에게도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피스 이야기가 계속해서 풀리면서 루피의 힘이 진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루피의 진정한 잠재력에 대한 더 많은 폭로가 드러나면서 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